사람책이라는 말이 있듯 한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커다란 감동과 배움을 전합니다. 큰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해암 스님을 경봉수 스님. 인정인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지금 현재 합천해인사 해인총림 방장으로 계시는 원각 스님이 젊은 날 그 경봉 회사에 공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지리산 상무조암에 해암이라는 선사가 있는데 아주 눈 밝고 여보쁜 선사다. 거기 가서 탕마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해암 스님의 그 상자입니까? 저기 원각 스님이. 그래서 원각 스님이 그 자기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경봉 스님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 경봉 스님은 이제 하암경을 보다가 다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진리를 여러 사람에게 홍보할 것인가 늘 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봉 스님은 선제 동자처럼 도를 구하고 고연보살 행운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할지라도 나의 원은 다하지 않으며 허공계가 다하더라도 나의 원은 다하지 않으리라.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경봉 스님은 젊었을 때 그 발언을 깨달음을 통해서 또 중생들에게 해양을 했잖아요. 90이 다 돼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그 극락암의 1호 법회는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그 1호 법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 해상에서 해암 스님이 해인사 말고는 가장 오래됐던 거기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경봉노사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암 스님만 있으면 해암이만 있으면 내가 선방이 몇 개도 된다고 하면서 해암 스님만 선방의 입승을 보면은 편하다고 하면서 늘 해암 스님을 인정하고 인가하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2년도 경봉 스님이 제가 해인사 살 때 열반하셔서 해인사 전체 대중이 한것 때 움직였어요. 연결식은 아니고 문상을 갔는데 49제도 저희들이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해암 스님이 경봉 스님 49제 때 이런 그 추모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감동적이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해암 스님의 추모사, 경봉 스님을 추모는 추모사입니다. 오 통제라, 아이고 법당이 무너지고 어두운 방에 등불이 꺼졌도다. 대종사에 조난 다시 뵐 수 없고 할국법어 또다시 듣을 수 없으니 애절하고 한탄하더라. 삼남한상 깊은 비에 오열할 뿐이로다. 쭉 있는데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암 스님도 경봉 스님처럼 본인이 직접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해제 결제 원고를 쓰고 또 설법을 했고 상담법을 하셨고 해암 스님은 누구를 만나도 그 오개를 주고 화두를 주고 같이 정진하고 중생교화에 평생을 오도를 한 뒤부터는 중생교화에 몸을 던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과 경봉 스님의 삶은 두 분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이 경봉 스님을 해상에 모셨고 그 뒤에는 원래 간음사라고 있습니다. 원래 간음사. 지금은 부산시 기장구지요. 지금 그 서강 스님이라고 향곡 스님 그 손주상자가 살아요. 그 해상에서도 해암 스님이 살았어요. 네. 1964년도 45살 때 여름한 거를 거기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 죽비를 해암 스님은 젊었을 때 가는 데마다 입승을 했어요. 그만큼 수행력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법력이 있다 보니까 해암 스님이 이미 여기 갔을 때도 오도를 하고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향곡 스님이 누굽니까?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향곡 스님, 소홍 스님, 월산 스님, 그 다음에 김일성 1912년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향곡 스님하고 성철 스님은 정말 막역한 사이잖아요. 성철 스님이 봉암사에서 결사를 할 때 향곡 스님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향곡 스님은 묘가람에 있었는데 편지를 받고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봉암사 결제가 무르익을 때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보냐면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죽은 사람을 볼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향곡이 그 뜻을 한번 일러봐라. 이렇게 성철 스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이것이 생사인력 생사불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생사가 둘이 아닌 그것을 물었는데 향곡 스님이 처음에는 이 질문을 막힌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침식을 입고 용면정진을 하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손을 보고는 그때 탁 철대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도송을 향곡 스님이 오도송을 그것을 부는 거예요. 호련히 두 손을 보니 전체가 살아나네. 삼세의 불조들은 눈 속의 꽃이요. 천경 만문이 무슨 물건이었던고 이로부터 불조들의 몸을 잃었도다. 이런 오도성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성자심이 향곡 스님이 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곡 스님이 40대 초반에 부산 서남사에 조실이 돼요. 조실이. 그래가지고 개당설법이 뭐냐면 처음 조실이 됐을 때 처음으로 상담법문 조실이 돼가지고 개당설법을 해요. 그때 이제 봉암사에서 느꼈던 것을 대중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봉암사 한 번 웃음 천고의 기쁨이요. 희양산 구부급이 만급토록 한가롭네. 내년에 또 있겠지 둥글고 밝은 날. 금풍이 부는 곳에 하계울음 새롭구나. 이것을 이제 그 상단법에 계산법에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향곡 선사는 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살아도 송장이요.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수마에 떨어진 수자가 있으면은 한 문큼 향불로 지졌고 그 다음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노끈으로 목을 매서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해암스님이나 대중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공부는 오래 한다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발심해서 그야말로 애를 쓸 때 이 공부가 되는 거지 오랫동안 선방에 다니고 오랫동안 참선에 딱 해서 이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발심을 하느냐 얼마나 몸을 던져서 공부하느냐 이 말씀을 해암 스님은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향곡 스님이 1978년도에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고 일주기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비제막식 하는데 그때 법어를 누가 했냐면 월산 스님이 했어요. 월산 스님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월산 스님, 향곡 스님, 성철 스님 같은 나이잖아요. 월산 스님이 탁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향곡 스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시의 대중은 일러보라. 시의 대중은 일러보라. 그러니까 대중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50대 초반 아니 40대 후반에 진재 스님이 그래요. 제가 한 말씀 일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러니까 탁 진재 스님이 탁 나가서 출래가 초자청이라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구나. 그 소리를 탁 듣때 월산 스님이 주장자를 세 번 딱 치고 내려와요. 저는 그 절에 와가지고 선사들의 법거량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 월산 스님 잘생긴 스님에다가 진재 스님이 젊은 날의 진재 스님과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얼마 전에 찾아가서 스님 이런 법거량 했습니까? 그 제가 확인하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지금 스님께서 이제 해암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대표적인 선지식 스님들 다 그렇지. 출연하세요. 경봉 스님, 전강 스님, 향곡 스님, 우화 스님, 성철 스님. 예. 그럼 이번에는 정강 스님. 네. 정강 스님. 정강 스님하고 정강노 스님 누구냐? 인천 용화사 법보 스님, 법보 선언을 개원했잖아요. 송담 스님의 은사가 그 정강 스님이잖아요. 그 해암 스님하고 인연은 정강 스님께서 젊은 날 천축사 도봉산 천축사에 조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천축사 그 당시에는 재선 스님, 그 다음에 직지사 가능노 스님,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 지호 스님, 보면서 지호 스님 같은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문무관에 계시고 일반 선원의 해암 스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해제 결제 법요를 정강노 스님이 조실로 있었기 때문에 해응한 거예요. 그때 해암 스님이 법문을 듣고 내가 언젠가는 정강노 스님이 해상에서 살리리라. 그 발언을 했는데 네네. 그래갖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인천 용화사 간 거예요. 보자마자 굉장히 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날에 정강 스님 보자마자 입승 겸 선덕이라면 지금 준 조실급입니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정강 스님의 해상에서는 아침마다 정강 스님이 육조단경, 그 다음에 초발심 자경문,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넣고 한두 시간 법문을 했어. 근데 하루는 아침에 정강노 스님께서 법상에 딱 올라가서 주장자를 탁
세 번 치고 법문하니까 해암 스님이 칼을 딱 들이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아이, 스님, 주장자를 한 번 치면 되지 왜 세 번 칩니까? 하니까 정강 스님이 해암이 너는 조실을 가르치려고 선방에 다니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장자라는 것은 딱 한 번 처벌을 알아듣어버리면 다른 법문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얘기인데 정강 스님은 17살에 해인사 인공화상께 출가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오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도를 받았냐면 망공 스님한테 묻자 하도를 받은 거예요. 망공 스님한테 전폭기를 받고 하남 스님 그 당시에 다 찾아다니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법이 송담 스님한테 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런 큰 스님들의 어떤 법향이 어려있는 용화사는 승재가를 불문하고 정진열기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강수의 특징은 개를 받지 않는 행자라도 소임, 각자 개인 소임이 끝나면은 법문을 듣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강도사는 죽는 날까지 하두를 놓지 않는 것이 중의 본부사다. 하두가 없는 것은 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의 공보다 죽어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그 해상에서 나와가지고 한 1975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정강 스님 테이프가 한 700개 있잖아요. 그 해암 스님도 많은 테이프를 남겨가지고 지금 달마선언해서 그 법문을 듣고 해암 스님의 후예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두 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암 스님에 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 큰 스님들의 수행 일화를 전해드리고 있는 지대방산책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제하고 뵙겠습니다. 예.